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초보자분들을 위한 기본 생존 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옵션 설정. 실내에서는 낮임에도 불구하고 어두워서 구석에 있는 아이템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상황은 밝기 조정만으로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의 옵션에서 밝기 메뉴를 선택해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이 모자의 위치를 잘 보세요. 최소한 메인 화면의 오른쪽 구석에 있는 모자가 잘 보일 정도는 돼야 합니다. 자동 걷기는 단축키만 설정한다고 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설정해서 활성화를 해줘야 실제 인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걷기 설정을 적용해주시면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의 왼손이 자유로워집니다. 캐비넷이나 상자를 열어볼 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어야 해서 손목이나 손가락에 부담이 됩니다. 이럴 경우 원클릭 상호작용으로 변경하면 버튼을 한번 딸각하는 것만으로도 쾌적한 파밍이 가능합니다. 우엉뿌리처럼 수확이 오래 걸리는 식물을 채집할 때 홀드를 놓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불상사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늑대와 격투에 들어갈 경우 1초에 8번 이상 클릭할 수 있는 분들은 버튼 빠르게 연타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클릭이 느리신 분들은 누르고 있기를 선택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누르고 있기 설정 시 1초에 8번 클릭한 것으로 판정됩니다. 카메라 진동 감소 설정은 일부 사용자를 위한 선택사항입니다. 게임상에서 발목 겸자가 발생하면 쩔뚝쩔뚝 걷는 모션으로 인해 화면이 흔들리는데 화면 흔들림 어지럼증이 있으신 경우 진동 감소를 켜시면 염자 디버프만 적용되고 화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게임을 실행시켰을 때 프레임 드랍이 심하거나 그래픽카드에 팬이 미친 듯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면 인게임 옵션에서 수직 동기화를 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프레임 드랍에 변화가 없다면 그때는 엔비디아 설정에서 수직 동기화와 최대 프레임 속도 등을 조정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안 된다면 G싱크를 조정하셔야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본 영상의 취지를 벗어나는 범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난이도와 시작 맵, 캐릭터 및 괴열병 적용 여부 선택. 난이도는 처음이시라면 여행자를 권장해드립니다. 이 게임을 즐기려면 최소한의 긴장감이 필요하고 향후 높은 난이도를 플레이하시려면 늑대의 위협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 야생동물이 공격성을 띠는 것이 여행자 난이도부터이기 때문입니다. 맵 선택 화면에서 해당 맵의 간략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처음이시라면 마운틴타운이나 신비로운 호수 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마운틴타운은 맵 중앙에 건물이 밀집해 있고 신비로운 호수는 맵 중앙을 철로가 가로지르고 있어서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덜합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해안 고속도로를 선택하세요. 도로만 따라가도 집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스토리 모드에서 에피소드 3까지 플레이하셨다면 행복한 계곡을 선택하셔도 되지만 추천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저는 주로 여자 캐릭터를 선택합니다. 남자 캐릭터를 선택하면 피로하거나 달릴 때마다 헉헉거리는 숨소리를 듣게 되실 건데 이게 생각보다 거슬릴 수 있습니다. 대신 여자 캐릭터를 선택하면 가끔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 이런 요소를 개의치 않으시는 분들은 마음에 드시는 캐릭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괴열병은 켜셔도 되고 끄셔도 됩니다. 스토커 이하의 낮은 난이도에서는 기성품 음식만 먹어도 걸릴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여행자 난이도는 기성품을 하나도 안 먹더라도 최소 40일 이후에나 발병 위험이 뜨는데 괴열병에 걸리기 전에 다른 이유로 사망하는 게 더 빠릅니다. 커드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탭키를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탭키를 누르면 오른쪽 상단에 대략적이지만 시간이 표시됩니다. 해가 9시 정중앙에 걸리면 새벽 6시이고 3시 정중앙에 걸리면 저녁 6시입니다. 달과 해는 서로 마주보는 대칭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달이 9시 정중앙에 걸리면 저녁 6시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침이 12시간 기준이 아닌 24시간 기준인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 표시에 따라 외부 활동이 가능한 시간을 대략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오전 10시 이후부터 오후 8시 이전까지가 외부 활동에 적합합니다. 해가 뜨더라도 외부 공기가 데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해가 저문다고 해서 갑자기 외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시는 게 자고 일어나서 날이 밝자마자 바깥이 밝기 때문에 바로 외부 활동을 시작하시는 것인데, 밤새 공기가 식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해가 뜬 직후가 하루 중 가장 추운 편에 속합니다. 화면의 왼쪽 하단을 보시면 4대 욕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 따뜻함과 피로도와 갈증, 그리고 배고픔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표시가 컨디션을 나타냅니다. 4대 욕구가 0에 도달하면 컨디션이 떨어집니다. 시간당 체력이 깎이는 감소율은 반올림에서 순서대로 19%, 1%, 2%, 1%입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게 따뜻함이고 그 다음이 수분입니다. 4대 욕구의 현재 상태는 동그라미 게이지 옆에 화살표 방향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따뜻함의 경우 화살표가 아래로 1개 이하이면 생각보다 따뜻한 날씨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하단의 저울 모양이 빨간색이면 최대 중량 초과입니다. 최대 중량이 초과하면 로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최대 중량 초과가 10kg이 넘어가면 달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초과 중량에 따라서 이동 속도도 느려집니다. 중량이 초과하면 염자 위험이 발생하게 되지만 경사로를 이동하는 게 아니라면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중량이 초과하면 피로도는 더 빨리 감소하고, 피로도가 50% 이하로 감소하면 캐릭터가 소지할 수 있는 중량 한계도 점점 감소합니다. 쉬프트키를 누르면 현재 스태미나가 표시됩니다. 스태미나 게이지의 빨간색은 착용한 옷에 붙은 달리기 페널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운반 가능 중량과 달리기 페널티를 고려해서 무게 대비 따뜻한 옷이 1티어입니다. 이 스태미나에 흰색 표시가 있어야 달릴 수 있고, 현재 스태미나 게이지에 따라 로프를 탈 때 로프 등반 스태미나 스타트 수치가 결정됩니다. 그러니 로프를 이용하기 전에는 스태미나를 최대치로 회복시킨 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화면 중앙 위쪽에 방패 표식이 나타나면 방풍 효과가 적용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위치에 표시되는 3개의 물결 모양 표식은 플레이어의 몸에서 포식자를 유인하는 냄새가 나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냄새 스택이 높을수록 감지되는 범위가 늘어나게 됩니다. 생선과 고기, 동물 사체와 말리지 않은 내장, 그 외에도 동물 지방이나 낚시미끼 및 냄새나는 재료가 들어간 음식은 냄새를 유발합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해야 하는 일들. 낮은 난이도에서는 건물 내부에서 시작할 확률도 있지만 그건 운이 좋은 경우입니다. 일단 고지대에서 스폰됐다면 저지대로 이동하세요. 대부분의 거주 지역은 저지대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 후 철길이나 도로 그리고 전신주를 찾으셔야 합니다. 전신주의 전선을 따라가다 전선의 방향이 꺾이거나 전선의 끝에 도달하면 거주지를 찾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해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길가에서 차량이라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나무막대와 돌멩이 및 부들개지 등을 수집해줍니다. 어차피 초반에는 가진 것도 없어서 무게 제한도 여유롭기 때문에 추위가 급속도로 떨어지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보이는 대로 다 수집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량이 초과할 경우 언제라도 버려버리면 되니까요. 대신 수집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나뭇가지 등은 그냥 지나치세요. 현재 날씨가 좋더라도 플레이어가 시간을 보내는 행동을 할 경우 날씨가 갑자기 변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첫 샌드박스부터 높은 난이도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냥 집부터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불 피우기 관련. 집을 찾았다면 실내 온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뜻함 게이지의 화살표가 위쪽이라면 실내 기온이 영상이고 급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집을 찾는 도중 체력이 깎였더라도 4대 욕구가 모두 0이 아니라면 체력은 느리지만 실시간으로 회복되고 당장 줄어들 일은 없습니다. 실내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불을 피우고 물을 끓이면서 횃불을 꺼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주변에 굴러다니는 빈 깡통이라도 하나 파밍하세요. 그리고 최대한 요리 슬롯이 많은 화구에 불을 피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같은 불을 피우더라도 더 많은 물을 끓일 수 있습니다. 빈 깡통, 프라이팬, 냄비 순으로 끓일 수 있는 물의 최대 용량이 높습니다. 불을 피울 때는 3가지 재료가 필요합니다. 성냥 같은 화기와 부싯깃 그리고 땔감입니다. 부싯깃은 신문지나 종이상자 등을 분해해서 만들 수 있고 나무막대를 분해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분해하는데도 시간과 피로도가 소모되기 때문에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부싯깃은 부들개지 머리입니다. 불 피우기에는 성공 확률이 있는데 불을 피우는 도구와 땔감의 종류에 따라서 성공률이 다릅니다. 재료 옆에 화살표를 클릭해서 성공률이 가장 높은 조합으로 불 피우기를 시도하세요. 철편과 책을 조합할 때의 성공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촉진제나 랜턴 연료를 네 번째 재료로 사용하면 추가로 40%의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초반에 불을 피울 때 촉진제가 있다면 과감히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촉진제는 나중에 급박한 상황에 사용할 것을 대비해서 아껴두는 경우도 있지만 게임을 처음 접한 여러분들은 당장 지금이 급박한 상황입니다. 불을 피우면 일단 물을 끓이세요. 물이 끓는 시간은 시작 시 표시된 시간의 2배입니다. 게임 설정상 눈을 녹여서 물을 끓이는 형식이기 때문에 녹이는 시간 따로 끓이는 시간 따로입니다. 물이 완전히 끓기 전에 회수하면 그동안 끓인 시간은 무효가 됩니다. 물을 끓이는 도중에 횃불을 많이 확보해주세요. 모닥불에서 횃불 꺼내기를 하신 후 마우스 좌클릭으로 바닥에 꺼주세요. 그 뒤 H키를 눌러서 배낭에 집어넣는 것을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횃불을 확보하는 이유는 3가지입니다. 성냥을 절약할 수 있고 들고만 다녀도 온도 보너스 3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늑대를 쫓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성냥으로 모닥불을 피우지 마시고 손에 횃불을 들고 마우스 좌클릭을 꾹 눌러서 횃불에 불을 붙이세요. 횃불에는 성냥으로 100%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불이 붙은 횃불로 모닥불을 피우세요. 횃불도 불이기 때문에 모닥불을 피울 때 성냥 대신 사용이 가능합니다. 성냥으로 불 피우기를 시도하다 실패하면 실패할 때마다 성냥이 소모되지만 횃불은 지속시간 동안 계속 시도할 수 있습니다. 횃불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어붙이는 방법을 익히셔야 합니다. 횃불이 꺼지기 전에 바닥에 던지고 다른 횃불을 꺼내서 마우스 좌클릭으로 불을 이어붙일 수 있습니다. 횃불 이어붙이기를 할 때 주의하실 점은 클릭을 잘못하면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성냥 1개를 날려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앉아서 이어붙이세요. 그리고 일반 성냥이나 카드보드 성냥 또는 철편 중에서 2종류 이상을 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클릭을 잘못하더라도 어떤 성냥으로 불을 붙일 건지 선택하게 해주기 때문에 성냥을 낭비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점화 도구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꺼진 횃불에 클릭 한 번으로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여행자 난이도로 플레이하면 성냥을 아낄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맵을 잘 알고 있어야 가능한 얘기이니 그냥 아끼세요. 의류 관련 신체가 영하의 기온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얼어붙은 옷을 착용 중일 때 손, 발, 머리, 팔, 다리, 몸통 순으로 동상 위험이 발생하게 되고 동상에 걸리면 최대 체력의 10%가 감소하는 영구적인 페널티를 얻게 됩니다. 치료하는 방법은 속임수 사망밖에는 없습니다. 동상은 중첩됩니다. 그러니 게임이 시작되면 신발과 모자, 그리고 장갑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셔야 합니다. 좋은 의류를 비교하는 방법은 앞서 허드 설명에서 언급했듯이 무게 대비 방한이 높은 게 좋은 의류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부위에 착용할 수 있는 서로 다른 의류가 현재 방한이 비슷할 경우 내구도가 더 낮은 옷이 나중에 수리했을 때 더 높은 방한 기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울 벙어리 장갑이 더 좋은 의류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따뜻하더라도 너무 무거운 옷은 낮은 난이도 플레이에서 효율이 높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스키 부츠가 더 따뜻하긴 하겠지만 무게 차이가 2배 이상입니다. 다만 이건 개인 취향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초반에는 그냥 방한이 높은 의류를 그대로 착용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초반에 새 의류를 얻을 때마다 바로바로 수리를 하지 마세요. 왠지 좋아 보이는데 현재 내구도가 낮은 옷은 메인 베이스에 보관만 해두세요. 여행자 난이도라면 의류도 많이 나오고 내구도가 더 좋고 따뜻한 게 나오면 그냥 갈아입으면 됩니다. 거기다 수선 숙련도가 낮으면 실패할 확률도 높기 때문에 재료와 시간만 낭비됩니다. 옷 수리나 연구 서적 읽기는 밖에 눈보라가 불거나 해서 진짜 할 거 없을 때나 하는 작업입니다. 참고로 현재 착용 가능한 의류가 있으면 해당 부위 오른쪽 모서리에 삼각형으로 표시됩니다. 그래도 수리해야 할 상황이 오면 최소한 지금 보여드리는 의류보다는 좋아 보이는 옷만 수리하세요. 제 기준으로 낮은 난이도 수리 커트라인은 캐나다 털모자와 메키노 재킷, 울 셔츠와 울 벙어리 장갑, 울기 덮개와 전투 바지, 털실 내복과 등산 양말, 그리고 방하나까지입니다. 방풍 관련 같은 부위의 의류는 방풍이 높은 것을 바깥쪽에 착용하시면 됩니다. 모든 의류 슬롯을 채웠다는 가정하에 가장 바깥쪽 7개의 부위만 방풍이 적용되기 때문에 7개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에는 방한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다만 가장 바깥쪽 부위가 비어있다면 순서대로 안쪽 부위 의류에 방풍이 적용됩니다. 방풍은 외부에서 모닥불을 피울 때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3면 방풍은 찾기 힘드니 최소 2면 방풍이 되는 곳이 좋고 정함되면 1면 방풍이라도 가능한 곳에서 불을 피우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바람이 부는지 잘 모르실 경우 나무를 천천히 돌아보세요. 불을 피운 상태에서 강한 바람이 불면 모닥불이 바로 꺼지지는 않지만 남은 지속시간이 10분으로 줄어듭니다. 이럴 때는 불이 꺼지기 전에 바람이 잠시 멈추는 틈을 타서 나무 막대를 한 개 추가해주면 다시 10분으로 지속시간이 연장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미 투입한 전체 땔감의 온도는 유지됩니다. 바람은 체감 온도 외에도 이동 속도 또한 느리게 합니다. 외부 활동을 하실 때 가능하면 방풍 보너스를 받는 지형을 고려해서 이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관련 화장실이 있는 집과 건물의 변기를 클릭하면 식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구도가 20% 미만인 음식은 식중독에 걸릴 확률이 있습니다. 단, 음료수 캔은 내구도가 0%라도 식중독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구도가 75% 미만인 음식 중에서도 구운 고기와 생선, 그래놀라바와 초콜릿바, 땅콩버터와 정어리 통조림 등은 식중독에 걸릴 확률이 있습니다. 낮에는 내구도가 좋은 음식을 먹어서 식중독에 걸릴 확률을 낮추셔야 합니다. 침대나 침낭을 클릭하고 수면 시간을 설정하면 현재 보유한 칼로리와 자는 동안 소모되는 칼로리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잠을 잘 때 물은 최대치로 마셔주고 음식은 자는 동안 소모되는 칼로리 이상을 먹고 자야 체력이 회복됩니다. 식량이 부족할 경우 내구도가 낮은 음식은 되도록 밤에 잠자기 직전 섭취하세요. 식중독에 걸리면 항생제나 영지차를 마시고 10시간 자야 하는데 어차피 잠을 자려고 했던 거 자기 전에 약만 더 먹어준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식중독은 중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식중독에 걸렸다면 내구도 낮은 음식을 더 먹고 치료하시는 게 효율적입니다. 단, 현재 체력이 너무 낮다면 잘 때도 내구도 높은 음식을 드시는 게 좋고 허브티를 마시고 자면 낮은 난이도의 경우 시간당 2% 추가 회복 버프를 6시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잠을 잘 때는 수면 시간이 길수록 체력이 회복되는 가중치가 붙습니다. 단, 피로도가 100% 회복되면 자다가 깹니다. 수면 1시간당 회복되는 피로도는 12분의 1입니다. 그러니 피로도가 최소 12분의 10 정도는 깎인 상태에서 잠을 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초반에 음식을 구하기 힘들다면 굶고 다니다가 잠을 자기 직전에 딱 수면에 필요한 칼로리만큼만 먹고 자도 낮은 난이도에서는 대부분의 체력이 회복됩니다. I'm gonna need to eat soon. 3일 동안 배고픔 게이지가 0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든든함이라는 버프를 획득합니다. 이 버프는 무게 한도 플러스 5와 최대 체력 플러스 5의 보너스를 제공합니다. 지속적으로 식량 확보가 가능하게 되는 순간부터 든든한 버프를 유지해주시면 됩니다. 분해나 수확했을 때 다른 재료가 나오지 않는 아이템은 내구도가 0이 되면 보관함에 보관할 경우 사라집니다. 그러니 음식과 의약품은 그냥 바닥에 내려놓고 보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단, 내구도가 0%인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것은 버전 2.42 기준입니다. 힌터랜드에서 내구도 0%인 음식이나 재료를 사용 불가능이 아닌 섭취 불가능으로 패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설명란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은 종류별로 실외와 실내 보관에 따라 내구도가 감소하는 수치가 다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일일이 고려하면 복잡하니 생고기나 요리한 고기 빼고는 그냥 실내에 보관하셔도 됩니다. 굳이 분류하자면 감자와 당근, 그리고 메이플 시럽은 실외 보관해주시고 복숭아 통조림은 실내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망가진 재료로 요리할 수 있게 다시 롤백된 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이니까요. 참고로 생고기는 불에 구울 경우 내구도가 50% 회복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음식은 데워서 드세요. 음식이나 차를 데우는 팁은 제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이상 관련 게임상의 상태 이상 관련 디버프는 종류도 많고 대처법이나 예방법 등이 다 다릅니다.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태 이상에는 걸리면 확정되는 식중독이나 화상 같은 것이 있고 저체온증 위험이나 동상 위험처럼 확정되기 전에 경고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경고가 뜨면 최대한 원인을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상태 이상이 발생하면 F키를 눌러서 창을 띄우고 마우스로 클릭해서 내용에 맞게 치료하세요. 하지만 손목빔이나 발목빔 같이 수면만 취해도 치료되는 증상도 있습니다. 간혹 보면 염좌가 발생할 때마다 붕대로 치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당장 달려야 하거나 로프를 타야 할 경우가 아니고 무기를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집에 가서 잠을 자면 치료됩니다.
안전가옥 하우징 시스템 활용. 하우징 기능은 실내 건물에서 인테리어를 재배치 또는 파괴하거나 다른 건물로 보관해서 옮길 수 있는 기능입니다. 하지만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어두울 경우 Y키를 누르시면 사물의 윤곽을 통해 침대나 화로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침대를 출입구 근처로 옮기거나 작업대를 난로 근처로 옮겨도 되고요. 그리고 이 게임에 없던 실시간 저장이 실내에서 Y키를 2번 누르는 것만으로도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상자나 탁자를 부숴야만 발견할 수 있었던 숨겨진 아이템을 하우징을 이용해 옮기는 것만으로도 쉽게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건물 내부에 녹색 나무 상자가 보인다면 옆으로 살짝 옮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야생동물을 상대하는 방법. 야생동물 상대법도 가장 기본적인 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횃불만 들고 있으면 전부 다 상대 가능합니다. 늑대의 경우 그냥 거리 유지만 하면 무시해도 됩니다. 늑대가 토끼나 사슴을 사냥한 상태라면 그냥 가까이 다가가서 늑대가 으르렁거릴 때 돌 던지는 신용만 해도 도망갑니다. 그리고 요령만 아시면 돌멩이만 들고 있어도 상대가 가능합니다. 횃불을 들고 있으면 조건만 맞을 경우 무적이고요. 하지만 잘 안되실 테니 늑대가 다가오면 횃불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숫자키 2번을 누르세요. 그러면 횃불을 제자리에 자동으로 떨어뜨리면서 무기가 꺼내집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로 무기를 조준하면 늑대가 달려오다 횃불 때문에 멈추는데 이때 다시 한번 무기를 조준하면 알아서 도망갑니다. 참고로 돌멩이도 무기이고 돌멩이 꺼내는 모션이 무기 중에서 제일 빠릅니다. 곰도 모닥불 앞에서 멈춥니다. 곰이 멈췄을 때 모닥불 뒤에 숨어서 시간 보내는 행동을 하면 알아서 길을 비켜줍니다. 무수도 모닥불 앞에서 멈추지만 무수는 그냥 가까이 가지만 않으면 됩니다. 혹시 길을 막고 있다면 멀리서 돌만 던져도 알아서 도망갑니다. 그거는 제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슴은 늑대를 이용해서 사냥하시면 됩니다. 늑대를 사슴 근처로 유인하신 후 늑대와 사슴 그리고 플레이어의 거리가 비슷해지면 제자리에 앉아서 늑대의 어그로를 사슴에게 넘기세요. 그 후 사슴을 바라보지 않으면 사슴이 도망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잡힙니다. 사슴이 잡힌 것이 확인되면 그냥 가서 늑대를 쫓아버리고 사슴을 챙기시면 됩니다. 토끼는 앉아서 다가가면 도망가지 않습니다.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반복해서 다가가는 크레용 팝으로 정면으로 다가가서 장갑 낀 손을 기준으로 토끼를 엄지손가락 위쪽에 두고 돌을 던지세요. 꿩은 크레용 팝으로 가면 도망가 버리니 그냥 앉아서 접근하세요. 대신 꿩은 토끼보다 조준점을 살짝 내려서 맞추시면 됩니다. 단, 횃불이나 성광탄을 들고 있을 때는 인벤토리에서 수동으로 내려놓으세요. 돌을 그냥 꺼내면 횃불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때문에 도망갑니다. 특히 토끼나 꿩을 돌로 맞췄다면 주우러 가면서 H키를 연타해서 다른 돌을 집어넣으세요. 주우려다 돌을 던지게 되면 모션 딜레이 때문에 기껏 잡은 사냥감이 도망갑니다. 스킬 연구 관련. 스킬이 특정 레벨까지 올라가면 생존에 도움이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불피우기 3레벨은 부식깃이 필요 없어집니다. 요리 5레벨이 되면 식중독과 기생충에 면역이 됩니다. 단 생고기와 날생선은 제외입니다. 활쏘기 5레벨이 되면 앉아서 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반에 스킬 연구 서적을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해가 떠있는 동안 책 읽을 시간에 맵을 돌아다니면서 파밍을 하세요. 스킬 포인트는 관련된 행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요리책 5시간 읽는 것보다 육구 스토브에서 커피나 허브티를 대량으로 끓이는 것이 더 빠릅니다. 불 피우기는 땔감용 책이 모이면 한자리에서 여러 개의 모닥불을 피워서 레벨을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도 눈보라나 안개 등으로 외부 활동이 힘들 때 다른 할 일이 정 없으면 얼음낚시나 바느질 입문서를 읽어주시고 그 다음 순서로 야외에서 생존하십시오 또는 야생의 주방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게임 후반이 되더라도 숙련도가 가장 느리게 올라가는 스킬들이 낚시와 수선이니까요. 주의하실 점은 4대 욕구 중에서 한 개라도 영이하라거나
디버프에 걸려있는 경우 연구 서적을 읽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낚시 관련 낮은 난이도에서는 굳이 초반부터 낚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스킬 연구로 2레벨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시도하세요. 얼음 낚시책 딱 한 권만 읽어도 2레벨이 됩니다. 낚시 도구는 자주 끊어지기 때문에 여러 개를 준비하세요. 낚시용 루어는 희귀한 물고기를 잡을 의도가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도구 설명과는 달리 실제로는 일반 물고기를 잡을 확률만 떨어뜨립니다. 낚시할 때 최소 시간은 2시간 이상으로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침입자 이하 난이도에서는 얼음 구멍이 낚시터 내부일 경우 첫 입질이 오는 시간이 최소 10분에서 최대 90분이기 때문에 1시간씩 2번 시도할 경우 한 마리도 낚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낚시를 할 때는 냄비로 물을 2리터 같이 끓이세요. 낚시에 실패해도 식수라도 생깁니다. 만약 불을 피우지 않고 낚시를 하실 거라면 문이 달린 낚시터를 이용하세요. 사면 방풍을 제공하는 낚시터라서 일반 낚시터와 5도에서 6도의 온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불을 피우실 거라면 그냥 집과 가장 가까운 낚시터가 좋습니다. 강제 종료 컨트롤 옷을 수리하려다가 실수로 수확을 해버렸다거나 멀리 이동했는데 집에 침낭이나 냄비를 놓고 온 것을 뒤늦게 알아차릴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종료하고 마지막으로 저장한 시점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특히 야생동물의 공격이 시작됐을 때 아직 출혈이나 염좌 등으로 인한 상태 이상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강제 종료를 해서 게임을 끈 후 게임을 다시 실행하시면 공격받기 이전에 가장 최근에 저장한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태 이상 확정 시 진행되는 자동 저장을 역으로 이용도 가능합니다. 팀버울프는 횃불만 있어도 상대할 수 있지만 상대법을 모르는 초보자분들에게는 사망 원인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팀버울프를 뚫고 가야 한다면 일단 조우한 위치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다음 공격당해서 첫 출혈이 터질 때 게임을 종료하시면 다시 접속했을 때 출혈만 남고 팀버울프는 사라져 있습니다. 강종커는 개인 취향입니다. 필요하면 쓰시고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실 경우 안 쓰시면 됩니다. 원형 메뉴와 단축키의 활용 관련 단축키는 옵션 설정의 키 지정을 참고해서 하나씩 눌러보시면 알 수 있는 부분이니 활용법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숫자키 1번을 눌러서 빠르게 성광탄을 꺼낼 수 있습니다. 숫자키 2번은 보시는 것처럼 무기를 바로 꺼낼 수 있습니다. 숫자키 3번으로 고기를 실에 보관할 때 빠르게 내려놓을 수도 있고 고기를 해체하고 구울 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숫자키 4번은 모닥불을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나오는 원형 메뉴에 익숙해지면 배낭을 열어서 아이템을 선택하는 것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망가진 약은 그냥은 사용할 수 없지만 원형 메뉴에서는 사용 가능해집니다. 단, 원형 메뉴에서 사용할 때는 6개 패키지가 묶음으로 사라지니 2개만 남겨놓고 사용하세요. 폭포를 통과할 때 옷이 젖지 않게 하기 위해 옷을 빨리 벗고 입어야 할 경우에는 WASD 키를 사용하세요. 벙커 찾아보기.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는 시점이 온다면 해당 맵의 벙커를 찾아보세요. 지금까지 버텨온 시간이 무색하게 느껴질 만큼의 물자가 구비된 당첨 벙커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신비로운 호수는 그냥 첫날 로또를 기대하고 방문해 보셔도 되고요. 1일차부터 물자가 아주 풍족한 더롱다크를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9개 벙커 중에 당첨 벙커가 3개라서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초보자분들 대부분이 주로 여행하는 신비로운 호수와 마운틴타운, 그리고 행복한 계곡 맵에서 벙커를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영상은 제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그 밖의 팁들에 대해서 야생동물을 피해서 차량으로 대피했을 때 차량 뒤편이 안 보여서 곰이나 늑대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기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차량에 탑승하는 동안에 에임을 조준하세요. 탑승 후 H키를 눌러서 무기를 집어넣으면 차량 후방까지 어느 정도는 시야각이 확보됩니다. 메모가 보이면 읽고 끝내지 말고 가져가세요. 그래야만 지도에 표시가 되는 메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 밑에 열쇠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메멘토 메모는 차량에도 있습니다. 바이저를 꼭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금고는 어두워도 열 수 있으니 랜턴을 사용 중이라면 끄고 여시기 바랍니다. 금고를 열 때는 각기 다른 방향으로 번호를 3번 맞춰야 하는데 첫 번째는 왼쪽으로 돌리셔야 합니다. 만약 번호를 지나쳤다면 돌리던 방향으로 한 바퀴 다시 돌리세요. 어두운데 잠을 자기에는 애매한 피로도와 시간대라면 조명이 없어도 맨손으로 가능한 작업을 하세요. 차 재료를 손질하거나 부식깃을 만드셔도 되고 선으로 붕대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도 시간이 남는다면 숫돌로 날갈기 또는 총기 수입 도구로 무기 손질하기를 하시거나 커튼 맨손으로 찍기 등을 하시면 됩니다. 안 입는 의류를 수확하는 것은 그거 말고는 진짜 할 일이 없을 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낚싯바늘과 줄이 있다면 낚시도구는 밤에 제작대 없이도 만들 수 있습니다. 무기를 얻어서 늑대를 상대할 때 특히 피로도가 낮은 상태일 때는 멀리서부터 조준을 계속하다가 조준 게이지가 소모되면 정작 필요할 때 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에임을 계속 조준하지 말고 살짝 조준했다가 풀어버리세요. 뒷걸음질 치다가 어느 정도 경로가 파악이 된 이후 다시 조준하고 쏘시면 됩니다. 섬광탄 발사기는 거리가 가까워도 시작부터 포물선 형태로 발사되기 때문에 단순히 쫓는 용도로 사용할 게 아니고 목표물을 맞출 생각이라면 대상이 코앞까지 왔을 때 발사하세요. 곰을 피해서 집으로 피신할 경우 바로 다시 밖으로 나가면 곰은 사라져 있습니다. 집을 들락거리면서 잡는 것을 방지하려는 패치 때문입니다. 그러니 피신한 후 밖으로 바로 나가셔도 안전합니다. 배지 관련 첫 번째 샌드박스에 너무 애착을 갖지는 마시고 최대한 여러 지형과 여러 맵을 탐험해보세요. 명소를 조사하게 된다면 아직 탐험할 곳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만약 캐릭터가 사망하게 된다면 속임수 사망보다는 새로운 게임을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게임에는 배지라는 특전이 있습니다. 게임에서 했던 행동들이 쌓여서 특별한 배지를 착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문제는 배지를 현재 플레이하는 샌드박스에서 획득해도 해당 샌드박스에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게임을 시작할 때만 적용이 가능하죠. 그러니 여러분은 어차피 새로운 게임을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으면 모르지만 이미 있는 배지를 활용하고 싶어지니까요. 참고로 마지막 팁을 드리자면 배지가 요구하는 조건을 빠르게 달성하시려면 앞서 말씀드렸던 종료 컨트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상온 행융합 배지를 얻고 싶으시면 낚시터나 야외동굴 또는 차량 옆에 모닥불을 피우고 1시간 잠을 자서 저장하세요. 저장이 완료되면 시간 보내기를 12시간 설정해서 시간을 보내다가 저장이 되기 전에 취소한 후 종료하세요. 그 뒤 다시 게임을 불러와서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것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눈보라가 분다면 눈보라 속 여행자 배지의 달성도도 같이 올라갈 테고요. 물론 이것 역시 개인의 취향 차이입니다. 그냥 인게임에서 자연스럽게 달성하려는 분도 계실 테고 모드를 써서 클릭 한 번으로 배지를 획득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